그런 상태에서 결혼 시장에 나오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되나요? 예쁘면 되나요? 저도 이제 한 예쁘지만 예쁘다는 것으로 돈을 벌 순 없잖아요. 얼굴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데 참아야지. 이러면은요, 이런 사람하고는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연애. 결혼하시면 큰일 납니다. 얘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 노력이 아니고 함께 노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나를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간노죠.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좋은 결혼,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신중하게 결혼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놈이랑 결혼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불행은 불르보도 뻔한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배우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셔야 되죠? 누구예요? A랑 B가 만난다. 결혼을 해. 당연히 이립이 된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은 결혼이죠. 그러면 이립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 살펴보면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뭐 부자여야 돈이 많아야 돼. 아니면은 뭐 잘생겨야 돼. 키가 커야 돼. 그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조건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메이크 머니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고 그거 없이 결혼한다는 건 뭐죠 그게? 쟤한테 빌붙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나 혼자 메이크 머니를 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 혼자도 그런 상태에서 결혼 시장에 나오셔야 돼요. 그거 안 되는데 결혼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쁘면 되나요? 여자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되나요? 예쁘면 되나요? 저도 이제 한 예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는 것으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나의 미모에 반해서 누가 나랑 결혼을 할 수는 있죠. 결혼을 하고 나는 일 안 하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나의 예쁜 미모를 가지고 메이크 머니를 할 수 있냐고요. 다른 데 가서 얘랑 관계가 만약에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미모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정말 특출난 미모라면 연예인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어디 가서 돈 벌죠? 얼굴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어때요? 되나요? 저도 한 예쁜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얼굴이 어중간히 이쁘면 할 수 있나요?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그 얼굴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인 건 기본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뭐예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문제 제기를 못해. 왜? 내가 이거 문제라고 하면 제가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데 참아야지. 이러면은요, 이런 사람하고는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연애. 결혼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러분은 암에 걸리실 겁니다. 내가 문제 제기를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 말을 못하겠어. 이게 문제라는 말을 못하겠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일 수도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어찌됐건 내가 문제 제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은 암에 걸리실 겁니다. 이거 제가 암 드립 치는 거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제 왜 그런 암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하냐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난 아니고요. 정말 암에 걸려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고요. 제 지인 중에도 암 걸려서 죽은 분 있고요. 그 암의 원인은 어디서 온 것이냐? 물론 남편한테 온 거라고 단정할 순 없죠. 그렇지만 그분의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결국 암에 걸렸고 40대에 요절했습니다. 요절. 아이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제기를 못한다. 이거 제일 심각한 거예요.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제가 그래 그거 문제네 라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너 왜 그래?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했어. 나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지적했어. 근데 상대방이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더 문제다. 너가 예민한 거야.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문제 해결돼요? 아니 제가 문제라고 인정조차 안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참지 못하는 걸 참을 때 오는 게 우울증이고 암이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오는 게 우울증이고 신체적으로 오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하죠? 왜 나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왜 여기다 나를 두냐고. 제가 정말 좋으면 그냥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결혼하지 말고.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노력이에요. 함께 노력. 나만 노력이 아니고 함께 노력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만 노력하고 있어. 쟤는 안 해. 여기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분 있죠? 아, 나는 노력하는데 안 돼. 아, 나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뭐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회피하시면 안 돼. 그 생각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제가 해도 안 된다니 어쩌겠니? 그럼 결국 또 문제는 해결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자, 내가 문제 제기하고 제가 문제라고 인정해. 그리고 같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돼.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다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에 매몰돼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무간도처럼 같은 곳에 맴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립니다.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나를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약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영원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 언제나 정신 좀 놓지 말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의 삶이 있어요. 나의 삶은요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방향이 여기에요. 방향은.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쟤하고 관계에서. 근데 문제 해결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문제 해결 못한다. 제가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도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를 계속 맴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무간도죠.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때리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폭행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대 때리면 아 이거 폭행이구나. 내가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폭행이 아니야. 얘가 날 때리진 않아요. 얘가 폭언을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치게 만들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죠? 나는 미치죠. 왜? 난 지옥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서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혼,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신중하게 결혼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 제기, 상대방의 인정, 함께 노력. 근데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노력했는데 안 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노력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아, 나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데 그 말을 믿으시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이과라고 해서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을 뿐이죠. 자, 공자 하루는 그 염류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근데 염류가 공자한테 한번 이러는 거예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도를 정말 좋아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힘이 든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래요? 역부족이다, 역부족. 역부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논어에서. 역부족이 뭐예요? 역부족. 힘이 딸립니다. 아, 나는 하고 싶은데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염류한테? 염류라는 제자한테 공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그래, 염류야. 아유, 어떡하냐. 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요? 아니에요.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 내가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역부족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중간에 그만두는 놈들이더라. 너는 지금 네 스스로 네 한계를 그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끝. 뭐냐면은 네가 힘이 딸린다고 웃기지 마. 너 뜻이 없는 거잖아. 뜻이. 저의 뜻이죠. 지훈이잖아요, 이름이. 지훈인데 지자는 뜻지자고요. 훈은 공훈자예요. 공훈자. 약자로 지훈. 뜻을 세우고 뜻을 먼저 세워야죠. 뭘 하려면. 뜻을 세우고 공을 이룬다. 그게 저의 이름이란 거예요. 한자 이름. 지훈인데 뜻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자는요. 뜻이 있으면 역부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 지가 역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뜻이 없는 거겠지. 그리고 염류를 버립니다. 손절 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나를 이런 놈이랑 관계를 맺겠다고요? 굳이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요? 나를 여기다 두겠다고요? 오늘 주제는 처져. 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 문제. 여기다 둔다고요? 이런 놈이랑 결혼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불행은 불을 모두 뻔한 거죠. 근데 그 불행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다고요. 욕심이 아무리 생겨도 내가 쟤랑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사리에 맞지 않는 욕심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하려면요. 여러분을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거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논어에서 2인편에 나오는 거죠. 2인편. 그래서 나온 첫 문장이 뭐예요? 2인편. 2인이 원래는 리인이죠. 리인. 리인인데 이제 이 앞에 리을이 오니까 이게 2인으로 읽는 것 뿐인데 논어의 제 사자인가 사자. 하기. 하기 8일 위정 2인이니까 네 번째 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논어에서 하기는 왜 하기일까요? 우리가 논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 하기 시습지로 시작하는 논어의 첫 번째 문장. 이 하기로 시작하니까 그 장의 이름이 하기예요. 네 번째 장의 이름은 2인인데 왜 2인이에요? 2인 위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인이 뭐예요? 그냥 별 의미 없어요. 그 장의 이름은 주제어가 아니라 물론 이제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그냥 첫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소절. 가사 노래로 치면 첫 소절인 거죠. 2인이죠. 2인. 자왈 2인 위미. 마을조차도요. 마을 있잖아요. 마을조차도 인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써요? 사람은 마을이라는 건 뭐예요? 마을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 마을이잖아요. 인한 마을이 있다는 거는 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내 몸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나를 둬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나를 두지 않고 이상한 저기 9등급 쓰레기 같은 사람이랑 꼭 관계를 맺어. 9등급이야. 근데 어떤 생각으로 하냐? 내가 잘하면 얘가 변하겠지. 9등급은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배우자도 쓰레기인데. 그 부모도 쓰레기야. 꼭 그런 곳에 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거기다 두고 노출시키고, 시부모님이 쓰레기인데, 괜찮겠지. 내가 뭐 시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 남편 그런 쓰레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내 남편이 쓰레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아니 그 부모님이 쓰레기인데 자식이 쓰레기가 아닌 확률은 물론 있는데 확률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단련을 안 했잖아요. 배운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이 수준의 이 지인의 능력을 가지고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공자가 하는 말 중에 보면은 얼룩소의 새끼지만 얼룩소는 이제 소로 보면은 자질이 나쁜 소를 우리가 얼룩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얼룩소의 소지만 굉장히 자질이 좋은 소가 태어날 수 있다고 공자는 이야기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를 볼 눈이 있냐고요. 그걸 구분해낼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얼룩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얼룩소의 자식은 얼룩소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얼룩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소가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잘못 관계를 맺게 되는 수가 많다는 거죠.